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4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12명, 후쿠오카에서 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03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74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4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90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1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총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2명 중 7명이 유흥업 종사자 또는 손님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1일 감염자가 이틀 만에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5,295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306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평균은 16.4명으로 달성하였으며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5.2%, 주당 증가 비율은 1.95로 전주의 2배에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의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어젯밤 발령된 도쿄 경보에 대해서 휴업 요청이 완화되어 사업자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라며 우려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일상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는 감염의 비중이 높은 병원의 원내 감염과 밤의 번화가 대책이라고 한 후 이전에도 도의 직원을 비롯한 담당자가 누비고 다닌 것처럼 주의 환기도 다시 하고 싶다. 감염되지 않기,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밤거리로의 외출을 삼가주시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며 붉은 경고를 무지개색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카나가와현의 쿠로이 지사는 도쿄가 종식을 향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시기여서 큰 충격을 받았고 카나가와도 도쿄 생활권이라 일주일 정도 늦게 도쿄에 물결이 오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기타 큐슈시는 3일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새로 감염이 확인된 것은 중학생 1명과 60대부터 90대 남녀 4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감염 확산 추이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중 3명은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아 시는 환자의 발생 상황을 계속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예로 자주 오르내리는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에 대해 정부는 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캬바레, 나이트클럽과 같은 형태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과 접대에 이용되는 음식점이 혼동된다고 하여 명확하도록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본적 대처 방침에는 지금까지 집단 감염 등이 확인된 장소로 번화가의 접대를 따른 음식점으로 기술하였으며 정부 관계자도 동일한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요정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접대에 이용하는 고급 음식점 등을 지칭한다고 오해되는 사례가 있어 구별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캬바레 등의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일본 프로야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프리미어 12에서도 활약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국가대표 내야수이자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와 포수 오오시로 타쿠미 선수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1, 2, 3군 전 선수와 스태프 등 약 220명 중 희망자에 한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위해 218명의 체열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4명이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체를 가지고 있는 4명에 대해 2일 저녁 PCR 검사를 실시하였고 항체를 보유한 4명 중 2선수에 대해 양성 판정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감염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 입원 후 보건소의 지도에 따라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되는 대로 조기 팀 합류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한편 구단 내 두 선수와 밀접 접촉자 26명에 대해서는 3일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멤버와 스태프에 대해서는 금일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일 예정되어 있었던 세이브 라이온즈와 연습 경기는 이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야구기구 NPB는 이달 19일 시즌 개막에 대해서는 영향이 우려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막에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축구의 J1 리그도 7월 4일 재개가 정해졌지만 전 일본 대표 공격수인 나고야 그랜퍼스 소속 카나자키 무우 선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어 축구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강한 선수들이었던 만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도 무증상이어서 선수 본인들도 많이 놀랐나 봅니다. 이 두 선수만 감염이 된 거라면 개막은 예정대로 하겠지만 많은 선수와 인원이 움직이는 경기이다 보니 적어도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부과학성은 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6월 시점 재개 여부를 발표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지난번 조사에서는 86%가 휴교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휴교는 2%에 그쳤고 98%는 등교가 재개되었습니다. 공립학교 중 44%는 감염 예방을 위한 분산 등교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휴교율은 공립학교 1%, 국립학교 5%, 사립학교 4%, 휴교율이 높은 것은 아이가 감염된 경우 중증화 위험이 있는 특별지원학교 등이었습니다. 공립학교 중 보통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55%, 단축 수업이 17%, 학년별 및 학급을 나누어 분산 등교가 27%였습니다. 단축 수업이나 분산 등교를 하는 공립학교의 70%는 6월 중순까지 정상 수업을 되돌릴 예정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다만 5월 25일부터 일제 등교를 시작한 기타큐슈시는 6월 2일까지 10명 이상의 아이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감염자가 나온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으며 향후의 유행 상황에 따라 휴교 및 분산 등교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도부현별로는 전체 초중고교에서 보통 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이와테, 니이가타, 도토리, 에히메, 나가사키 등 17개 지자체이며 한편 도쿄와 오사카부에서는 대부분 학교에서 보통 수업을 실시하지 않아 상황은 지역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에 의한 디지털 통화의 도입을 위한 메가뱅크 3곳과 대형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는 검토회가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이는 디지털엔의 과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고 실현해야 할 서비스나 시스템의 방향성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가을을 목표로 제언을 정리하여 일본은행과 정부의 환경정비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검토에는 IT 기업 인터넷 이니셔티브에 관련 회사 디카레트가 중심이 되어 미츠비시 UFJ, 미츠이 스미토모, 미즈오 이렇게 3개의 메가뱅크와 JR 동일본, 통신과 유통 분야의 대기업 등 약 10개사가 참여합니다. 일본은행의 전 간부가 단장을 맡으며 옵저버로 일본은행과 재무성, 금융청 등 관계부처를 초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두 차례 연구회를 통해 가을을 목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와 일본은행에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 등의 정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엔이 도입되면 결제 송금 수수료 인하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화,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검토에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민간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장래적인 디지털 화폐의 보급에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의 비닐봉투의 유료화에 대해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의 합동심의회에서 내년 7월부터 유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편의점 업체 3곳이 7월 1일부터 비닐봉투를 한 장의 3엔으로 유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부터 비닐 쇼핑백 유료화 의무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를 가져오는 것을 촉구하고 환경 부화 경감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 재팬은 7월 1일부터 비닐봉투의 초, 중, 대, 도시락용 이렇게 4종류를 3엔, 특대 사이즈만 5엔으로 유료로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닐봉투는 모두 바이오매스 소재 3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로손도 바이오매스 소재 30% 함유된 비닐봉투 3종류를 준비하고 일률 3엔으로 하며 패밀리마트도 한 장 3엔에 유료로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환경부하가 낮은 바이오매스 소재 25% 이상의 비닐봉투는 유료화의 대상 외로 하고 있지만 각 사는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유통대기업 이온그룹이나 대기업 드럭스토어는 4월부터 유료화를 실시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PCR 검사를 하는 의료 종사자의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코베시의 의료용 로봇 회사가 코베시와 연결하여 검사 로봇의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로봇을 개발하는 것은 대형 기계회사인 카와사키 중공업과 의료용 검사 기기회사 시스맥스가 출자한 코베시의 의료용 로봇 회사 메디로이드입니다. 이 회사는 PCR 검사를 하는 의료 종사자의 감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채취한 검사 대상 물체를 검사 장치에 투입하고 그것의 시약을 조정을 하는 것 등 복수의 로봇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이 큰 특징으로 카와사키 중공업의 산업용 로봇 개발로 쌓은 정밀한 움직임이나 원격 조작 기술을 응용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코베시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내 병원 등을 시범 장소로 제공하고 개발 자금 5천만 엔을 지원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메드로이드사의 하시모토 야스히코 사장은 의료 종사자의 부담과 감염 리스크를 줄이고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오모리시 아부라카와 주택에서 중년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것으로 아오모리 현경은 3일 동거하고 있던 장남의 무직 사토 하야오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야오 씨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범행 동기는 모자관계의 악화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용의자는 최초 발견자로서 119에 통보하였으나 근처의 신사에서 흉기로 보이는 해머가 발견되었고 현경은 2일 체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소식입니다. 6월 4일 5시 31분경 이바라키현의 진도 4를 관측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지는 이바라키현 바다이며 규모는 매그니튜드 4.7, 깊이는 약 50km로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